지금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약은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혈관과 대사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이름은 김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음식 때문에 너무 헷갈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나쁘냐, 밀가루가 문제냐, 기름을 바꿔야 하느냐를 따지는 동안 수치는 계속 나빠집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약이 하나씩 늘어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처음엔 한 알이었는데 6개월 후엔 2알, 1년 후엔 3알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분명히 조심했는데, 나는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음식 이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과일은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잡곡은 백미보다 좋으니까 양은 상관없다. 기름은 좋은 걸로 쓰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동안 몸은 계속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총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30년간 현장에서 혈관 문제를 추적해온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음식 하나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약을 4-5개 먹고 나서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죠.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내용은 제가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한 진짜 원인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걸 알고 계시면 약을 늘리지 않을 수 있고 지금 드시는 약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좋다는 음식만 찾아 헤매다가 결국 약만 늘어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약을 3개 이상 드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합니다.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기름도 바꿨는데 왜 나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먹는 총량이 문제인데 종류만 바꾸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TV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음식만 열심히 찾아 드십니다. 그러면서 양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음식 때문에 헷갈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얼마 전 지인 한 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어요. 밥은 거의 안 드시고 과일을 엄청 많이 챙겨 드셨던 분이에요. 단 음식은 철저히 피했고 기름도 좋은 것만 쓴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체중은 전혀 줄지 않고 수치도 오히려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몸은 계속 나빠지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뭘 드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루 식사량은 생각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과일도 아침에 한 번, 간식으로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드시고요. 견과류도 수시로 드시고 요거트에 과일 넣어서 드시고 주스도 가끔 드신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기름도 좋은 걸로 쓰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체중은 그대로고 혈관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께 드린 말은 간단했습니다. 음식 이름을 더 이상 따지지 말자고 했어요. 과일이 좋냐 나쁘냐, 기름이 좋냐 나쁘냐를 따질 게 아니라 하루에 먹는 총량을 먼저 보자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기준만 정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기, 배고파도 적당량만 먹기. 이 기준 하나만 세우자 식사량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힘들어 하셨어요. 과일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속도 편해지더래요. 한 달쯤 지나니까 수치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냐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처럼 좋은 음식만 찾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총량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과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온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큰 착각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대부분 과당이에요. 이 과당이라는 게 포도당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포도당은 혈당으로 바로 가지만 과당은 간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쉬워요. 국내외 대사 연구를 보면 과당 섭취가 내장 지방 증가와 연관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하루에 과일을 여러 번 드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과당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사과 1개, 간식으로 바나나 1개, 저녁에 또 귤 몇 개, 이렇게 드시면 과당 섭취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 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밥을 줄이고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전혀 줄지 않더래요. 과일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과일 샐러드를 드시고 오후에도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도 과일을 챙겨 드셨는데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 섭취를 하루 1번 소량으로만 조절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체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은 식사 대용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배고플 때 과일로 채우시면 안 돼요. 갈증이나 허기로 과일을 계속 집어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에 과일을 몇 번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잡곡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잡곡이 백미보다 좋은 건 맞아요. 식이섬유도 많고 영양도 풍부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잡곡도 결국 포도당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미든 귀리든 퀴노아든 다 먹으면 포도당이 됩니다. 그럼 백미랑 똑같이 혈당을 올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잡곡과 백미의 혈당 차이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잡곡을 한 공기 가득 드시는 거랑 백미를 반 공기 드시는 거랑 비교하면 오히려 백미가 나을 수도 있어요. 종류가 아니라 양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잡곡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72세 이정남 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백미 대신 잡곡으로 바꾸고 나서 안심하고 계속 한 공기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계속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잡곡값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시라고 했습니다. 종류는 그대로 두고 양만 줄였더니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체중도 빠지고 공복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밥은 종류보다 양을 먼저 조절하셔야 합니다. 잡곡이든 백미든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잡곡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밥 양을 정해두고 드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혈당만 안 오르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보세요. 혈당이 안 오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혈당이 덜 올라가도 지방이 늘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당은 혈당을 덜 올리지만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혈당 수치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해외 대사 연구를 보면 과당은 혈당보다 지방 축적에 더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혈당은 괜찮은데 체중이 계속 늘어나거나 뱃살이 빠지지 않으면 과당 섭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일, 주스, 단음료 이런 것들이 다 과당 덩어리예요. 65세 박정수님은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계속 증가했어요. 혈당은 괜찮으니까 식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과일과 주스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은 안 올랐지만 과당이 계속 지방으로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과일을 줄이고 주스를 끊으시니까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당보다 하루 총 섭취량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수치 하나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체중 변화는 최근 어떠신가요?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하시는 착각이 좋은 기름은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올리브유가 좋다, 아보카도유가 좋다, 들기름이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름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기름은 약이 아니라 고칼로리 영양소입니다. 기름 1g에 9칼로리예요. 밥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습니다. 국내 식생활 연구를 보면 기름 과잉 섭취는 지방간 위험을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좋으니까 매일 숟가락으로 따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듬뿍 부어서 드세요. 이러면 칼로리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70세 오영자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올리브유가 혈관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샐러드에도 듬뿍 넣어서 드시고요. 그런데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체중도 줄지 않더래요. 기름 섭취를 조리용으로만 최소한 사용하시라고 했더니 속이 편해지고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은 조리용으로만 최소한 사용하세요. 숟가락으로 따로 드시지 마시고요. 기름을 약처럼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5번째 착각은 고기는 혈관에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혈관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탄수화물 과잉이에요. 여러 대사 연구를 보면 콜레스테롤 생성의 대부분은 탄수화물에서 비롯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밥, 빵, 면, 과자, 과일 이런 것들이 많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요. 고기를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8세 최명수님은 고기를 거의 안 드셨어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채식 위주로 드셨는데 수치가 계속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밥을 많이 드시고 과일도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밥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보시라고 했습니다. 생선, 두부, 고기를 골고루 드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먼저 챙기세요. 단백질이 있어야 포만감이 생기고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다만 양을 넘기면 어떤 음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셔야 해요. 단백질을 의식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6번째 착각은 음식 하나만 바꾸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일만 바꾸면 되겠지? 기름만 바꾸면 되겠지? 밥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준 없는 선택은 반복된 실패로 이어집니다.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생활 습관 전반이 혈관 상태를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 영양소 하나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잠은 잘 자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운동은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74세 한순자님은 이것저것 바꿔보셨는데 계속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기준을 세워드렸습니다. 먹기 전에 이게 필요한 양인지 먼저 생각하기. 이 기준만 세우시니까 관리가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유행 정보에 흔들리지도 않게 됐고요. 먹기 전에 이게 필요량인지 먼저 생각하세요. 유행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착각들을 짚어갔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기준들만 지켜도 약을 늘리지 않을 수 있고 지금 드시는 약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루 총량이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음식 종류를 바꾸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하루에 먹는 총 섭취량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뭘 드셨는지, 간식은 뭘 드셨는지, 점심은 어땠는지, 저녁은 어땠는지 이걸 다 더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계신 걸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적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간식을 빼먹으세요. 과일도 간식이고 견과류도 간식이고 요거트도 간식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간식이라고 해서 칼로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간식으로 더 많이 먹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먹은 걸 간단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과일, 점심에 밥 한 공기, 오후에 견과류, 저녁에 밥 한 공기,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생각보다 총량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중 변화가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수치보다 체중이 먼저 반응해요.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건 나중에 변합니다. 체중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체중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같은 옷 입고 재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루 이틀 늘었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을 많이 마셔도 늘고
짠 음식 먹어도 늘어요. 일주일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평균이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일주일 평균이 줄어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에 같은 시간에 확인하세요. 저는 보통 일요일 아침 공복에 재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최근 체중은 안정적인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백질이 중심입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먼저 챙기셔야 해요. 단백질이 있어야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식을 안 찾게 되고 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달걀, 고기 이런 것들이에요. 가공된 용패는 피하세요. 햄, 소시지, 어묵 이런 건 단백질이긴 한데 첨가물이 많고 염분도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생선, 두부, 고기를 골고루 드세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달걀,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면 좋아요. 한 끼에 단백질이 충분한가요? 손바닥만큼은 드셔야 합니다. 단맛은 항상 과식을 부릅니다. 단맛에 길들여지면 기준이 무너져요. 달면 계속 먹고 싶어지거든요. 사탕 하나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초콜릿 하나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맛을 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맛은 음료와 디저트에 특히 많습니다. 커피에 설탕 넣는 것, 주스 마시는 것, 과자 먹는 것, 케이크 먹는 것, 이런 것들 다 끊으셔야 해요. 처음엔 힘들어요. 단맛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단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달지 않은 선택을 연습하세요. 커피는 블랙으로 드시고, 물은 그냥 물로 드시고, 간식은 단맛 없는 걸로 드세요. 달달한 간식이 습관이진 않나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끊으셔야 해요.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음식을 잘 조절해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당을 소비하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대사가 활발해져요. 운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기구 살 필요도 없어요. 매일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버릇도 없어요. 본인 속도로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 먹고 30분. 이렇게만 해도 하루 1시간입니다. 이것만 해도 몸이 달라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으니까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10분 걷다가 20분으로 늘리고 20분 걷다가 30분으로 늘리세요. 하루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일이냐, 밀가루냐, 기름이냐를 고르는 싸움이 아니에요. 잘못된 상식에 따라 음식 이름만 바꾸는 관리와 기준을 세우고 양과 습관을 바꾸는 관리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은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잡곡은 건강하니까 양은 상관없다. 좋은 기름은 많이 써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음식 이름만 바꿉니다. 그 사이에 총량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요. 그러면 체중도 안 빠지고 수치도 안 내려갑니다. 결국 약이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혈당약 한 알, 그 다음엔 콜레스테롤 약 한 알, 그 다음엔 혈압약 한 알,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3년 후엔 약이 5개가 되고 5년 후엔 약이 7개가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약을 줄이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세우고 양과 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종류를 따지기 전에 하루 총량을 먼저 봅니다. 과일도 적당량, 밥도 적당량, 기름도 적당량. 이렇게 총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빠지고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약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실제로 이렇게 관리해서 약을 줄인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약 3개 드시던 분이 1개로 줄고 약 5개 드시던 분이 2개로 줄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자는 약이 늘어나는 길이고 후자는 몸이 다시 반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또 미루게 되고 모레로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다음 식사에서 양을 먼저 줄이고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밥을 한 공기 드시던 분은 반 공기로 줄이세요. 그리고 그 대신 생선이나 두부나 고기를 손바닥만큼 드세요. 이것만 해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간식도 줄이세요. 과일을 하루 3번 드시던 분은 한 번으로 줄이세요. 견과류를 수시로 드시던 분은 하루 한 줌으로 정하세요. 단 음료는 완전히 끊으세요. 커피는 블랙으로 드시고 물은 그냥 물로 드세요. 이것만 해도 총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정해서 매일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걸을 버릇서고요. 본인 속도로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세요. 양 줄이기, 단백질 먼저 먹기, 매일 걷기. 이것만 해도 2주 안에 몸이 반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을 늘리지 않고 수치를 관리한 분들의 공통 습관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어떤 실수를 피했는지,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분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어떤 걸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